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기 여객기가 29일 밤 워싱턴 DC 근처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에 접근하던 중 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승객 중에는 한인 10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연방교통장관은 군 헬기가 속도를 늦추고 고도를 바꿀 능력이 있는데 왜 똑같은 고도로 진행해서 공중 충돌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헬기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해킹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포브스는 지난 30일 구글이 전 세계 25억 명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해킹의 위협이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백악관이 모든 연방지원금 3조 달러의 집행을 일시 동결하려던 조치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발효 시점에 백악관은 구두 변론을 청취할 2월 3일까지 일단 시행을 연기하라고 긴급 명령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훈제 연어가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 테스트 결과 리스테리아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유통된 레이스 감자칩의 리콜 등급을 최고 위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FDA는 29일 해당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우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 환자가 만약 섭취를 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시신에서 삼성의 투지 구형폰을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 제8연대는 러시아 크로쿠스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했다면서 사망한 군인들의 유류품을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쿠란 소각 시위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라크 출신의 난민이 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총격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한인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LA 한인회가 지난 일주일여 동안 이어진 모금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29일 산불 성금 모금 캠페인과 관련해 총 12만 2,125달러가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번영 복음에 대한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명 중 1명 미만의 개신교 목회자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자가 지난 2019년 허난성 허비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기독교를 중국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라고 선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당국의 오랜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29일 밤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에 접근하던 중 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승객 중에는 한인 10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은 소속 선수인 올해 13살의 진아한과 16살의 스펜서 레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번 사고 여객기에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컨트롤 능력이 있는 군 헬기가 고도 조정이나 충돌 회피 작동을 왜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사고 여객기는 레이건 공항 37번 활주로에 착륙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도를 낮춰 메릴랜드 쪽에서 버지니아에 있는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육군 헬기는 200피트의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여객기와 공중에서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해킹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포브스가 지난 30일 구글이 전 세계 25억 명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해킹 위협이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의 주체가 AI 해커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전한 구체적인 해킹 사례를 보면 지원 기술자가 구글 발신자 아이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당신의 구글 계정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메일이 차단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지원 기술자라는 사람이 지메일 사용자 계정으로 이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전화번호를 문의하고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백악관이 모든 연방지원금 3조 달러의 집행을 일시 동결하려던 조치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발효 시점에 백악관은 구두 변론을 청취할 2월 3일까지 일단 시행을 연기하라고 긴급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한 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의 집행을 일시 동결시키려다가 메디케이드 등에서 대혼란을 야기하고 소송까지 당해 결국 연방지법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백악관의 연방지원금 일시 동결이 발효되는 28일 오후 5시에 맞춰 관련 소송에서 구두 변론을 청취할 때까지 발효를 연기하고 현상을 유지하라고 긴급 명령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훈제 연어가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이 미 식품의약국에 의해 처음 리콜된 건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연어 공급업체인 앵미 스모크드 피쉬는 2024년 10월 25일 FDA의 공지에 따라 12온스 더블 포장으로 판매된 커클랜드 시그니처 훈제 연어 111건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테스트 결과 리스테리아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갖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환불 조치를 받거나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유통된 레이스 감자칩의 리콜 등급을 최소 위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FDA는 지난 29일 해당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우유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 환자가 섭취를 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레이스 클래식 감자칩 파티 사이즈 제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시신에서 삼성의 투지폰 구형본을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 제8연대는 러시아 크루크스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했다며 사망한 군인들의 유류품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사진에는 DL5 거리 측정기와 열화상 조준경, 광학 조준기가 장착된 AK-12 돌격 소총 등의 장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분증과 삼성 투지 휴대전화, 각종 전투용 명령어가 쓰인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어떤 경위로 삼성의 휴대폰을 소지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해킹 및 도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파병군들이 구형폰으로 소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폰을 북한 당국이 아닌 러시아 측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스웨덴에서 쿨한 소각 시위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라크 출신의 난민이 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제시하며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30일 스웨덴 경찰에 따르면 살완 모미카가 스톡홀름 인근 쇠데르텔예시의 한 주택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세력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보안당국은 깊이 관여하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웨덴은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이라크에서는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을 2차례 습격하는 등 국제적 갈등으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LA 한인회가 지난 일주일여 동안 이어진 모금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29일 LA 와일드파이어 릴리프 펀드라는 이름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해 성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주일 동안 모아진 모금액은 총 12만 2,125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성금 모금을 시작한 이후 강드림 재단에서 가장 먼저 만불의 기금을 전달했고 한국 외대 남가주 동문회에서 10만 달러 기금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LA와 인근 다른 지역을 비롯해 펜실베니아 등 타주에서도 정성을 모아 보내주었다고 LA 한인회는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새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번영 복음에 대한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 결과 10% 미만의 목회자가 이러한 사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1명 미만의 개신교 목회자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90%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중 74%는 강하게 반대, 단 2%만이 확신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의 18%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한다고 응답했고 79%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3%는 확신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다양했으며 37%는 동의했고 다수인 59%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학부모 대다수가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고 수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부모 권리 옹호 단체인 학부모 수호교육과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미국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공립학교 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가 어린이의 성 정체성을 바꾸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단 19%만이 이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5%는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59%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반대를 표명해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1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